안녕하세요. 12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일 그래핀의 국책과제 수행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다, 이루었다의 내용을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작은 과학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 식구님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 전부 학창시절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잃어버렸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있으셔야 우리가 장기 투자를 원활하게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그러한 주식을 어떤 목표 도달할 때 그때까지 잘 가지고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 번 영상을 했었는데요. 2020년 지난해 8월 3일 대면적 그래핀 방막 기반의 감도가 아주 좋은 적외선 광센서 정부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적외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요. 이 센서, 적외선 광센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과제는 제조 공정이 짧고 전사 공정 없이 임의의 킵판에 직접 다이렉트리하게 고품질의 대면적 그래핀 방막, 씬필름 얇은 판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감도 적외선 광 센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무지개색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러한 것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이 적이 붉을적자이죠. 그리고 이 왼쪽 보라색 부분은 그리고 보라색의 왼쪽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자외선, X선, 감마선,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것은 이쪽에 해당을 합니다. 전자기파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에 있으면 자외선 식기세척기, 그곳에 식기를 넣게 되면 그 식기에 붙어 있는 어떤 세균, 바이러스들이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에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X선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주 찍죠. 우리 몸속을 빛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자주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되면은 몸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욱더 안 좋은 것인 감마선, 바로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이 X선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의 왼쪽에 있는 것은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짧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결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요 부분, 바로 적외선 광센서 부분이죠. 이 적외선은 이 파장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작고 여기 간격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요거의 거리가 요거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데, 파장이 길게 되면은 바로 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됩니다. 회절이 무엇이냐면 장애물 뒤에까지 빛이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애물 뒤에까지 빛을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운전을 하는 것이죠. AI가.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전방 몇 미터에 어떠한 물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센서입니다. 그 센서에서 빛을 전방에 내보내고 그 전방에 내보낸 빛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전방 몇 미터에 사람이 있어, 어린아이가 있어, 또는 동물이 다가와, 돌멩이가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해야지만 안전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태양전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적외선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적외선 광 센서가 바로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듭니다. 회절이 오른쪽 적외선 오른쪽에 있는 빛일수록 에너지는 작고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회절이 잘 된다.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뒤에까지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왼쪽으로 갈수록 자외선, X선, 감마선은 우리 몸에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러한 선들입니다. 우리 몸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죠. 이런 에너지들이 고에너지들이. 그래서 들락달락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고 이상한 변화가 생겨서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외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은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피부가 곱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것이 적외선인 것이고 그 적외선의 광 센서를 국책과제로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볼게요. 국일 그래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 무전사 전사공정을 하지 않은 CVD 그래핀 원천 기술의 그래핀 소자 개발 산업계 학계 협업을 통해서 관련 응용 범위를 사업 확장을 하는 과제로 이러한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적외선 광 센서의 시장 진입과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전망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어서 정부에서 과제를 주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제의 진행 수행 기간은 45개월인데요. 제가 2020년 지난해 8월 여기에서 영상을 두세 개를 계속해서를 하면서 저는 모든 영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국일 그래핀에 관련 카테고리에 별도로 현재 한 200 몇십 개 정도의 영상이 있을 것인데 8월 3일 정도 금방 여기 3일 4일 요 영상에서 저는 이 수행 기간이 이르면 1년 내에 충분히 수행을 마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확인이 될 것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작년 8월이라면 이미 대면적 그래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데 크게 그렇게 그리고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의 저항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전하 이동도가 상당히 높고 따라서 센서로서는 꿈의 센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큰 복잡한 연구가 정부 과제가 수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것을 어제 2020년 그리고 여기 과제를 보게 되면 150도 이하 무전사 직성장 12인치급 그래핀 기반의 헬스케어 센서 모듈용 헬스케어든 다른 모든 센서 종류들은 거의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용 적외선 광 센서 개발 국일 그래핀 주관 과제 이 본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조병진 씨입니다.
조병진 씨는 충북대 신소재공학과 현재의 부교수 정도로 알고 있고요. 조병진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12인치급 무결점 초음 무전사 대면적 측성장 그래핀 방막 원천 기술 개발, 초음 무전사 그래핀을 이용한 적외선 광센서 제작 공정 개발 등을 통해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를 인정받아서 한국 산학연 협회 장상을 수상했다라고 2월 7일 날 이렇게 사진이 게재되고 충북대 교수신문에 이렇게 실리는 것이 이를 제가 확인했고, 그렇다면 국일 그래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떤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고감도의 적외선 광센서 정부과제 선정은 결국에 이미 올 2월 3월 정도에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한 45개월이 아닌 단 몇 개월 안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를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수상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난해 시제품을 보이지 않니? 회사에 전화 보면 잘 되고 있다만 앵무새처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아직 국내와 미국의 특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사람들, 조그만 기업 성남의 골방에서 하는 그러한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뭐에 그렇게 이 정도 꿈의 소재 정도는 삼성전자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느냐, 뭐 LG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반신반의했던 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미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일 그래핀 연구소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발표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이유는 회사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믿기를 원천 개발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국내와 미국 특허청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 대단한 변리사들이 이렇게 계시고, 미국 특허도 이제 마무리 2차까지, 두 번째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 이와 같이 국책과제도 45개월짜리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오더가 서서히 들어오게 되면 바로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순이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먼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기다림의 시간이지 팩트는 팩트다. 대면적 그래핀 전 세계 유일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상태의 팩트로 현재 우리는 기다림의 이러한 시간으로 진행되지 발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거라든지 실패했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 있게, 그리고 이번 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105억 원에 대한 35억 원에 대한 타법인 출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국일 그래핀의 자본금을 늘릴 것인지 등등 105억 원에 대해서 자율공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뭐 나오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좀 바라보고요. 이러한 것을 제가 자주 조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에요. 저 역시 주주 그 이상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를 하고, 물론 이 영상에 대해서 이상한 점, 뭐 다른 이견들은 있으면 언제든지 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좀 더 연구하는 그러한 유튜버라고 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부분 돕고 또는 배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투자로 이렇게 모였지만은 함께 모두가 잘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은 곳에서 이렇게 발명한 대면적의 그래핀 좋은 비전사 방식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면적 그래핀 선도 기업으로 독보적인 슈퍼을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래핀 강국 그래핀 원천의 나라 이런 부분으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것을 꿈꾸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